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 최재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내 몸의 파수꾼 수장세포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군대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육군, 공군, 해군, 여러 가지 특수부대, 최근에 이제 진짜 사나이에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또는 강철부대에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부대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대들이 외부의 어떤 그 적대 세력이 우리나라에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고 우리나라의 인명과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로 생체 방어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패소젠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원인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를 비롯하여 다양한 박테리아라든지 기생충 또한 우리 몸 안에 암세포라든지 기타 죽어가는 세포들 이런 다양한 것들이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애니멀 디펜스 시스템이라는 것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크게 생체 방어 시스템을 외부와 내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외부로 볼 때는 외부 생체 방어 시스템에 포함되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타액이라든지 점액, 이런 것들에서 다양한 항균 효소,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외부의 병원체들을 제거하거나 또는 씻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눈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몸의 바깥 부분은 피부로 쌓여 있기 때문에 이 피부는 기본적인 그런 회복적인 배리어가 되겠죠. 그래서 외부의 병원체가 몸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액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한 산이 있기 때문에 음식이나 이제 외부에 섭취한 그런 물질 안에 세균들이 들어있을 경우에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내에는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존재하면서 정상 세균총들은 실제로는 병원성 세균들을 정식으로 억제를 함으로써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적절한 그 면역 반응을 유도해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해주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청결을 유지하는 그런 습성들, 우리가 몸으로 실제 실천하는 그런 행동들도 외부 생체 방어 시스템에 우리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외부 생체 방어 시스템이 망가져서 또는 그 길을 뚫고 우리 몸 안으로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는 실제적으로는 면역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 안으로 들어온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 기타 병원체들을 적절하게 방어함으로써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의 그 면역 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천 면역 시스템과 적응 면역 시스템, 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선천 면역 시스템은 외부나 또는 내부에 어떤 질병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병원체 또는 물질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처음 접하는 그런 병원체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가 있으며 적절하게 억제하는 작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동물에는 다 선천 면역 시스템들이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적응 면역 시스템의 경우에는 기존에 노출된 원인체에 대해 선택적으로 반응을 하고, 따라서 기존의 원인체가 무엇인지를 이제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나타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선천 면역 시스템에 비해서는 더 길다 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모든 동물보다는 이런 조드 버테브레이트, 유황류 동물에서 좀 더 진화된 그런 동물들에서 주로 이런 어댑티브 적응 면역 시스템이 잘 발달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1년도 노벨 수상자의 업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인 수장세포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노벨 생리학상 수상자로는 브루스 보이틀러, 그리고 줄 소퍼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랄프 스타인만 교수님이 노벨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두 분, 브루스 보이틀러와 줄 소퍼만, 이 두 분은 톨 유사 수용체라는 그런 톨라이크 리셉터라는 것을 발견하고 또 그 기능에 대해서 큰 기여를 밝히는데 큰 기여를 한 공로로 노벨상의 그 해에 노벨상 수상금의 반을 차지하셨고, 그리고 랄프 스타인만 교수님이 수장세포를 발견한 공로로 나머지 반을 상금을 수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해의 키워드는
innate immunity였습니다. 그래서 innate immunity의 큰 두 개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세포에 대해서 그 공로를 인정을 하여 노벨상 수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톨-라이크 리셉터, 즉 톨 유사 수용체라는 것은 이 패턴 리커그니션 리셉터라고 하는 그런 막 수용체로서 자신과 병원체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수용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뚫고 들어온 병원체가 세포 내에서 이러한 그 톨-라이크 리셉터, 즉 톨 유사 수용체에서 인지가 되어서 면역 반응들이 유도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장세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 그림은 수장세포를 전자현미경으로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픽 피규어로서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세포가 굉장히 꼭 꽃송이처럼 보이죠. 그래서 셀 표면이 굉장히 넓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고 이런 돌기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세포들이죠. 자, 그래서 이 수장세포는 이 골수에서 존재하는 그런 조혈 모세포로부터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골수에 있는 조혈 모세포로부터 대부분의 면역세포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일부 이제 태아 오리진의 뭐 대직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면역세포들은 이런 본매로 있는 조혈 모세포로부터 이렇게 분화를 통해서 다양한 호영구, 호상구, 호중구, 그리고 대식구, 뭐 림프구, 뭐 NK셀 등등 굉장히 많은 종류의 면역세포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수지상 세포도 마찬가지로 조혈 모세포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분화되는 과정에서 이 대식구와 수정세포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수정세포는 대식구의 일부다 이런 표현도 많았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클리어하게 디벨롭먼트하는 과정이 잘 확립이 되어 있고 수정세포는 기존의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런 줄기세포로부터 독립적으로 만들어지는 세포라는 것이 잘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수정세포 중에서도 모노사이트에서 오리진된 그런 수정세포도 있다는 것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수지장 세포는 랄프 스타인만 교수님, 아까 노벨상 수상자 2011년도에 노벨상을 받으셨던 소개해드린 대로 랄프 스타인만 교수님 이미 이 덴드라이틱 셀, 즉 수정세포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랄프 스타인만 교수님은 1943년도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출생을 하셨고 맨하탄에 있는 락커펠러 대학이라고 하는 로펠러, 우리말로 하면 로펠러 대학이죠. 그리고 로펠러 대학에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하시고 노벨상을 수상하시기, 즉 노벨상 발표가 있는 그 날에 3일 전에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벨상은 사실은 사후 수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내부 규칙에 의해서. 그렇지만 이 랄프 스타인만 교수님이 돌아가신 날짜가 하필이면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에 돌아가셨고 주말 동안 다 주 5일 근무로 다들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랄프 스타인만 교수님 돌아가신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특히 일부 지인들만 알고 계셨다가 이제 월요일날 사실은 랄프 스타인만 교수님이 노벨상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월요일날 이제 노벨상 수상이 이제 결정이 되고 발표가 났는데 랄프 스타인만 교수님은 지난 금요일에 돌아가셨다 하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고 노벨위원회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논의한 끝에 아주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규칙의 예외로 사후 수상으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노벨상 수상자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랄프 스타인만 교수님이 그분의 지도 교수님이신 잔 빌칸 교수님과 함께 1973년도 저널 오브 익스페리멘탈 메디슨이라는 저널에 마우스 비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독특한 나뭇가지처럼 보이는 이러한 세포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포들이 기존에 보는 매크로페이지나 림프구하고 좀 다른데 뭔가 독특하다. 이래서 처음으로 이거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에서 이렇게 이 덴드라이틱 셀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이분이 랄프 스타인만 교수님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이제 랄프 스타인만 교수님과 그 지도 교수님이신 잔 빌칸 교수님, 만약에 잔 빌칸 교수님도 만약에 살아 계셨다면 같이 공동 수상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잔 빌칸 교수님은 1993년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이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랄프 스타인만 교수님이 사용했던 현미경인데 사실은 제가 이제 박사후 연구원을 랄프 스타인만 교수님 연구실에서 감사하게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현미경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이 현미경이 이제 박물관에 잘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랄프 스타인만 교수님이 요 현미경을 가지고
이 현대의학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세포 중에 하나인 덴드라이틱 셀을 관찰하고 그걸 보고를 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직접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덴드라이틱 셀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세포들을 우리가 컬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덴드라이틱 셀들이 지속적으로 셀 표면에 이렇게 프로세싱을 이렇게 쭉 뻗으면서 계속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 붙어 있는 애들은 주로 이제 대식구들은 대식 세포들은 덴드라이틱 셀과 약간 다르게 약간 좀 붙어 있는 잘 움직이지 않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덴드라이틱 셀이라는 것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또다시 군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군대를 제대로 갔다 온 건 아니지만 비유하기가 좋아서 일단 우리가 보통 이 덴드라이틱 셀을 쉽게 말하면 사령관 플러스 조교 이렇게 두 가지를 혼합되어 있는 그런 세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세포가 패소젠이 침입을 하게 되면 얘들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먹습니다. 먹어서 이렇게 얘들을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패소젠이 어떤 거지? 이러면서 이걸 굉장히 낱낱이 분해를 해서 얘들을 이런 놈이야 하면서 이 림프구들한테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병사들이 이런 놈이었어? 그럼 내가 얘들을 잡아서 공격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고 림프구들이 그 병원체들을 공격을 해서 이제 파괴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부에 패소젠이 들어왔을 때,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대식 세포들은 주로 이제 탐식과 제거를 주로 많이 하게 되고, 물론 항원 제시를 할 수도 있지만 수전 세포가 주로 이러한 그 패소젠을 업테이크하고 펩타이드로 잘게 부셔서 셀 멤브레인에 존재하고 있는 MHC 클래스 1과 MHC 클래스 2라고 하는 그런 몰레큘에 정보를 노출시킴으로써 그 패소젠의 스페시픽한 T셀들의 활성을 촉진을 시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된 그 항원 특이적인 T세포들이 적절한 면역 반응을 유도하게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병원체를 이겨내는 그런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정세포와 T셀을 실제로 같이 배양을 하게 되면 애들이 활성화시키는, T셀을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들이 림프구고요. 큰 세포들이 이제 덴드라이틱 셀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변에 있는 림프구들을 계속 이렇게 터치를 하죠. 계속 터치를 하는데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그마한 림프구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구들이 뭉치면서 계속 증식을 하는 거죠. 자, 그 이야기는 굉장히 덴드라이틱 셀들이 T셀을 활발하게 자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컬처하는 시스템이지만 인비보, 즉 생체 내에서도 이런 동일하게 덴드라이틱 셀들이 림프 노드에서, 림프절에서 이런 T셀들을 자극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혜세포의 종류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실제로 좀 더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마 사이토이드 DC라고 하는 그런 DC도 있고요. 그리고 CDC1, CDC2,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모노사이트에서 유리된 모노사이트 딜라이브드 DC, 뭐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 1 인터페론이라든지 뭐 CD4 T셀, CD8 T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한 염증 진행과 조절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수용세포들의 기능들을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 그림은 사실은 피부에 존재하고 있는 덴드라이틱 셀, 수정세포를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침입된 그런 패소젠 또는 내부의 투머라든지 이런 문제 있는 그런 물질들을 애들이 탐식을 하게 되고, 이 탐식한 덴드라이틱 셀들이 림프노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림프노드 이동을 해서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애들이 MHC 클래스 1과 2에 이렇게 적절하게 항원들을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고, 이 림프구에서 그 항원 특이적인 T 림프구들을 활성화시켜 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면역적 면역, 어댑티브 이뮨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면서 동시에 또한 이 임해초 상태에서 많이 셀프 안티바디나 안티젠들을 업테이크를 하게 되고, 적절한 면역 간용을 유도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도 동시에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수정세포들을 우리가 어떻게 의학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백시네이션, 즉 코로나 시대에 백신을 많이 이렇게 맞으셨는데, 외부로부터 침입되어 있는 패소젠에 대한 어떤 백신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이 덴드라이틱 셀로 항원이 전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인비보에서 인비트로에서 로딩을 할 수도 있고, 인비보에서 타겟팅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덴드라이틱 셀을 실제로 이제 우리 몸 안에서 뽑아낼 수 있고, 얘들 컬처를 해서
항원을 여기다가 실제로 컬처하는 과정에서 노출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요 세포들을 실제로 다시 집어넣어서 적절한 어떤 T셀 반응들을 유도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항암 면역을 유도할 수도 있고요. 또한 그 항원들을 바로 다이렉트로 주사를 해서, 몸 안으로 주사를 해서 이 덴드라이틱 셀에 특이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항체를 붙이거나 또는 폴리머를 붙이거나 뭐 다양한 그런 펑셔널라이즈 파티클을 활용을 해서 DC에 좀 수정세포에 좀 더 특이적으로 갈 수 있게 하면 좀 더 강한 T셀 반응 또는 전체적인 면역 반응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또 백시네이션으로도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덴드라이틱 셀의 기능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중요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랄프 스타인만 교수님의 마지막 실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실 랄프 스타인만 교수님은 2007년도 3월달, 제가 2006년도 8월 달에 이 랄프 스타인만 교수님 연구실에 조인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간지 이제 6개월 만에 췌장암 4기로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췌장암 4기는 1년 생존율이 5% 미만입니다. 그 2년이면 거의 다 돌아가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랄프 스타인만 교수님은 그때 당시에 자기가 알고 있는 이런 면역학적인 지식을 활용을 해서 췌장암을 충분히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해 7월에 이렇게 랩이 이렇게 많은 멤버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활발한 연구 활동을 계속적으로 수행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랄프 스타인만 교수님이 그럼 어떤 실험을 하셨나? 자기 몸을 가지고 마지막 실험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이 췌장암을 수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췌장 조직에서 종양세포들을 분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세포들을 분리를 해서 다양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췌장암에서 주로 발현되는 단백질을 코딩하는 그런 mRNA를 자신의 수정장 세포를 활용을 해서 다시 그 수정 세포를 이용을 해서 그 투머 항원이 발현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자기의 수정 세포는 전혀 몸에 거부 반응이 없죠. 그래서 다시 집어넣게 되고, 그럼 그 들어온 이 자기의 췌장암의 특이적인 항원을 발현하고 있는 이 수정 세포는 굉장히 강하게 T셀 반응들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이토톡식 T셀이라고 해서 튜머를 죽일 수 있는 그런 T셀 반응들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강한 항암 면역 치료를 시도를 하셨고요. 자, 그래서 사실은 랄프 스타인만 교수님은 천성이 연구자이십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러한 실험들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원 바이 원으로 진행을 해서 각각의 효능을 검증을 하고 그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검증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걸 논문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주변 분들이 제발 그러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동시에 실시를 해서 사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신규 항암 치료법 등 8가지의 실험적 치료를 실시를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치료들을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1년 미만 생존율이 굉장히 희박하고 굉장히 오래 살지 못하는 암에 걸렸음에도 4년 반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러한 그 면역 치료들이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어떠한 부분들이 중요했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우리 후배들이 후속 학문 세대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실제로 암을 치료하고 또는 나아가서 감염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백신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힘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 friend, KSMCB